1597년 9월 16일 새벽 명량 해협 울돌목 133척의 일본 함대가 좁은 해협으로 진입합니다. 거센 물살이 배들을 흔듭니다. 일본 배의 흰색 닷줄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섬유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툭! 밧줄이 터집니다. 한 척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 닻을 잃은 일본 배들이 급류에 휩쓸립니다. 서로 충돌하고 회전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완전한 패닉 상황. 같은 시각 조선 한옥선 13척. 물에 흠뻑 젖은 갈색 산밧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13척이 산밧줄로 연결되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량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물살, 같은 무게, 같은 상황. 왜 일본 배의 밧줄은 끊어졌고 조선 배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일본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놈들의 밧줄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인가?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은 조선 배를 납포해 밧줄을 조사했습니다.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3. 바로 그 흔한 삼배 모시를 만드는 그 삼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배틀에서 짜던, 농민들이 새끼줄 꼬듯 만들던 그 재료. 일본 장수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역시 야만인들이다. 우리는 고급 면 밧줄을 쓰는데 저들은 아직도 풀로 밧줄을 만들고 있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집신, 나무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비웃던 조선의 원시적 기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과학은 현대 공학자들도 감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명량해전의 또 다른 숨은 영웅, 산밧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에 젖으면 끊어지는 일본의 밧줄. 물에 젖으면 더 강해지는 조선의 밧줄. 이 차이가 어떻게 133척을 13척이 이기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일부면 밧줄의 배신. 1592년 임진왜란 초기 일본 수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의 배에는 최신 기술로 만든 밧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면 밧줄. 당시 일본에서는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면화로 만든 이 밧줄은 부드럽고 가볍고 다루기 쉬웠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들이 면 밧줄을 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전쟁에는 속도가 중요했고 면 밧줄은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면 밧줄은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보다 100년은 앞서 있다. 일본 장수들은 하얗고 깨끗한 면 밧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완성된 세키부네를 보십시오. 하얀 면 밧줄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밧줄은 어떤 상황도 견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다에 나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면 섬유는 물을 만나면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물을 흡수합니다. 무게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섬유가 부풀어 오르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면의 셀룰로스 구조는 물 분자를 흡수하면 느슨해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듯. 현대 섬유공학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면 섬유는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물 분자가 이 수소결합 사이로 침투합니다. 그러면 섬유 간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1592년 5월 부산 앞바다. 출항한 지 한 달이 지난 일본 함대. 선원들이 밧줄을 점검하다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밧줄이 처음보다 30%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팽팽했던 밧줄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게도 3배 가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어난 면 밧줄은 강도가 약해집니다. 건조할 때는 100kg를 버티던 밧줄이 젖으면 70kg, 50kg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전투 기록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온 후 밧줄이 모두 늘어나 교체해야 했다. 풍랑이 치면 밧줄이 끊어져 배가 표류했다. 일본군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더 굵은 밧줄을 사용하고 더 자주 교체하는 것.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 중에는 밧줄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량 같은 급류에서는 한번 끊어지면 끝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젖은 면 밧줄은 잘 썩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곰팡이가 피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면 밧줄 내부는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악취가 났고 1년이 지나면 거의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7천량 해전 직전 일본 함대의 밧줄들은 이미 여러 차례 교체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일본 수군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문명의 밧줄이 바다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된다는 것을. 2부 3밧줄의 광. 반면 조선의 밧줄은 달랐습니다. 3으로 만든 밧줄. 겉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갈색빛을 띤 두꺼운 밧줄. 일본인들은 이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것은 밧줄이 아니라 풀단이다. 어떻게 저런 것으로 전함을 묶는단 말인가? 하지만 조선 수군은 수백 년간 이 삼밧줄을 사용해왔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삼밧줄은 물을 만나면 오히려 강해진다. 삼은 대마, 아마 같은 식물의 껍질 섬유입니다. 한반도 어디서나 자라는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이것으로 삼배를 짰고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조선 수군 조선소의 풍경을 보십시오. 할머니들이 삼을 삶고 아저씨들이 밧줄을 꼬고 있습니다. 느리고 정성스러운 작업. 하나의 밧줄을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밧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물과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삼섬유는 물을 흡수하면 팽창합니다. 나무못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섬유가 부풀어 오르면서 서로 더 단단히 엉기게 됩니다. 현대재료공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섬유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와 리그닌입니다. 이 두 성분은 물을 흡수하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셀룰로스는 물 분자와 결합하면서 팽창합니다. 하지만 면과 달리 삼의 셀룰로스는 리그닌이라는 단단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리그닌은 나무의 목질 성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섬유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먹어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조밀해집니다. 2015년 서울대 섬유공학과 연구팀이 조선시대 삼밧줄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조 상태의 삼밧줄 인장 강도 100 기준. 물에 젖은 삼밧줄 인장 강도 120에서 130. 물에 젖으면 오히려 20-30%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섬유가 물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릅니다. 밧줄 속에서 섬유들이 서로 더 단단히 압착됩니다. 마치 젖은 모래가 마른 모래보다 단단한 것처럼. 게다가 삼섬유 표면은 미세한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물을 먹으면 이 돌기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마찰력이 증가합니다. 현대공학 용어로는 수분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정 천연 섬유가 물을 흡수했을 때 오히려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조선 목수들은 이런 과학 용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삼밧줄은 물에 담가 두었다가 써야 한다. 출항 전에 삼밧줄을 바닷물에 며칠씩 담가 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도 있었습니다. 삼밧줄은 부패에 강합니다. 삼에 포함된 천연 항균 성분이 곰팡이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침몰선에서 발견된 삼밧줄은 300년이 지났는데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면 제품은 거의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사들에게 삼을 삶게 하고 밧줄을 꼬게 했다. 전투전 준비 중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삼밧줄 만들기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명량 해전 직전 이순신은 배들을 삼밧줄로 연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대장님, 배를 묶어 놓으면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대답했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 배들이 하나로 뭉쳐야 저들을 막을 수 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밧줄이 물살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영상의 칩신처럼, 나무모처럼 산밧줄도 물과 만나면 더 강해졌습니다. 조선은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했습니다. 삼부명량의 기정 1597년 9월 16일 다시 명량 해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단 13척. 상대는 133척. 10배가 넘는 적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울돌목의 좁은 물길, 그리고 산밧줄. 이순신은 13척의 판옥선을 일렬로 늘어세웠습니다. 그리고 굵은 산밧줄로 배와 배를 연결했습니다. 마치 사슬처럼 배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왜 이런 진영을 택했을까요? 좁은 해협에서 일본 함대는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척씩, 많아야 서너 척씩만 조선 배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배들은 밧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척을 공격하면 옆의 배들이 함께 대응합니다. 13척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밧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도 밧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닷물을 먹어 더 단단해진 산밧줄이 13척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면 밧줄은 물살에 끊어졌습니다. 닻을 잃은 배들이 제멋대로 흩어졌습니다. 반면 조선 배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밧줄이 배들을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배들은 진영을 유지했습니다. 조선의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13척이 일제히 포격하니 화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본 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배에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들이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배를 점령해도 옆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장기인 백병전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물살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조선 배들도 함께 방향을 틀었습니다.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본 함대는 31척이 침몰하고 92척이 크게 손상되어 퇴각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13척은 단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순신은 산밧줄을 점검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센 물살과 전투에 충격을 받았지만 밧줄은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일본군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적은 배가 우리를 막았는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13척을 하나로 묶은 그 보잘것없는 산밧줄의 힘을. 결론, 흔한 것이 세상을 구한다? 명량해전 이후에도 조선 수군은 산밧줄을 사용했습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도, 모든 해전에서도. 이것은 조선 수군의 표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은 조선의 산밧줄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좋은 삼이 자라지 않았고 밧줄 꼬는 기술도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삼은 어디서나 자랐습니다. 농가마다 삼을 재배했고 할머니들은 삼배를 짰습니다. 이 일상적인 재료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영웅의 이름만을 기록합니다. 이순신, 거북선, 화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밤새도록 삼을 삶던 할머니들. 정성스럽게 밧줄을 꼬던 아저씨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든 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칩신, 나무못, 그리고 산밧줄.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화려하고 비싼 것만 좋은 것일까요? 때로는 흔하고 평범한 것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400년 전의 바다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투박한 산밧줄이 거대한 함대를 막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장 흔한 것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역사의 숨은 영웅들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